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 저자 서천 김주창입니다. 모형을 만들면은 어떤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거를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글로 쓰기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동영상을 올려서 보내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건물주들이 필요한 것이지 뭐 전문적인 그 건축가들이 보는 건 아니고요. 건물주도 얼마든지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건축주가 그럼 왜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하면은 모델하우스나 방문해가지고 내부 구조도 보고 인테리어를 보듯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건물은 그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은 본인 건물을 신축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돈면을 가지고 건물을 져도 아무 자기가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꼭 그 모형을 만들어서 내 건물이 어떻게 지는 거를 본인 스스로 모형을 만들어 보면은 내 건물이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더 보충할 게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도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을 짓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외관의 창호 같은 것도 제대로 그 창호의 그 바란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건축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만은 그 창호도 알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도면을 만들면서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시공이에요. 그 시공의 난이도 같은 것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압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 난이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쉽게 짓는다는 것은 건축비 단축에 큰 힘이 됩니다. 그 건축비 단가하고 문집한 관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거짓말 보태지 않아서 약 1억에서 10억까지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도면을 만들면서 숨은 공간을 찾아내는데 보통 한 평에서 10평은 찾아냅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거 중심지 같은 거 한 평당 1억씩 하는데 만약에 10평 간다면 10억이에요. 그럼 공사비의 절반 이상은 이 도면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 모형을 안 만들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건축주가 되려면 일단 모형을 먼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 모형 만드는 게 어려웠냐?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만드는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 집에서 쓰는 이제 카터 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칼라고 샤프는 0.3도 좋고 가늘수록 좋습니다. 0.5mm인데, 그 다음에 이제 철자는 30cm가 있고 50cm가 있고 아니면 여기 10cm짜리 있으면 더 좋고요. 커터칼 매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한 칸이 다 1cm입니다. 그리고 0.5까지 돼 있고 이 각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폼포드인데, 폼포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각으로 잘라야 됩니다. 면이 똑바르게 잘라져야지만은 나중에 그 모형을 만들었을 때 그 각이 딱 맞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대충 자르면은 모형이 만들었을 때 이 각이 안 맞아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폼포드를 잘못 잘라서 각이 안 나는 거는 이 부분이 깨끗하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커팅 매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도면이 오면은 이거를 축척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50분의 1을 하는 건 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이고, 자, 60분의 1 도면은 이 도면이 되고,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A3 용지예요. 요거는 A2 용지고, 그러면 A3하고 A2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A2는 일반 복사하는 데서 복사를 못 해요. 특수 용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사만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 장당 비용도 꽤 들어갑니다. 뭐 싸게는 3,000원, 아니면 7,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A3는 아무 데나 복사하는 데 가가지고 복사해달라면 해줄 수 있거든요. 요거는 200원? 뭐 150원에서 200원이면 하니까 요거를 A3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60분의 1하고 50분의 1의 차이는 크기 차이인데,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60분의 1 만들어도 어느 정도의 그 모형에서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하 2층에 지상 5층 건물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2층 하면 지하 2층 평면도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하 1층 평면도, 그리고 이제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그 다음에 옥탑, 이런 식으로 평면도를 이제 해달라고 준비해달라고 하면은 복사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5층 평면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평면도하고 맞춰서 또 준비할 거는 단면도입니다. 이 단면도가 있어야 각 층별로 그 층고가 얼마큼 되는 거, 여기 나왔지만은 1층이 13,950, 2층이 4,500, 3층이 3,600, 3,600, 3,500, 2,000 이런 식으로 이 층고를 나타내는 단면도가 있어야 됩니다. 단면도가 있고 꼭 알아 있어야 되는 건 동서남북 측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축, 북축, 남측, 서측 이런 식으로 측면도가 다 있는 거를 요거만 도면을 준비해 주면은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여기 모형 만드는 데 필요한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 한 면만 붙이는 거. 요게 필요한 거지. 양면까지 붙이는 거 이건 비싼데 요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붙여갈 수 있는 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료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만져서 보면은 측면도하고 평면도하고 일단 한번 맞춰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 2층, 1층은 측면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1층 평면도를 보면은 동쪽 측면도, 그래서 동서남북인데 지금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 동쪽이 이제 이쪽 부분이 동쪽이 되겠는데 동쪽에 맞춰가지고 한번 측면도를 한번 갖다 대면은 이게 맞나 안 맞나 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맞춰가지고 여기 지금 요 라인에 지금 주차장 라인인데 이렇게 해서 맞춰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맞아 들어가죠 선이. 이렇게 보면 여기 선이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 만지면 나중에 요 동문 쪽이 쭉 이게 이제 벽이 돼가지고 보일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물 모형 만든 거하고 실물 보면은 이쪽이 동쪽 측면도입니다. 동쪽 측면도고 이게 평면도예요. 그러니까 평면도에 동쪽 측면도 가는 게 요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 있고 요 부분이고 여기 요 부분이고 이게 저 주차장 공간 두 개가 해서 차 주차 있고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도에다 이렇게 붙이면 요게 이제 벽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동서남북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하 2층이거든요. 지하 2층에 보면은 대지 경계선, 그러니까 지하에는 대지 경계선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모형에. 그래서 대지 경계선이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거. 여기 쭉 된 거, 요 점선 돼 있는 거, 요 부분이 대지 경계선입니다. 건물 경계선은 요거죠. 요 부분, 요렇게. 그래서 건물 경계선은 요거인데, 지하 1층은 이 대지 경계선을 이제 자르는 거죠, 이렇게. 대지 경계선 잘라서 대지에 바닥을 앉혀놓고, 거기에 이제 건물 경계선에서 거기서 벽을 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집 짓기도 똑같이. 그리고 건물 경계선 이거니까 여기서 그 벽을 세우는데 주의할 거는 건물 경계선의 외곽 이 선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 선에 여기에 이 안에 맞추든지 이 안쪽 벽에 맞춰서 세운다는 거는 벽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바깥에 외곽 선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벽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준 잡아가지고 기준점을 그걸 잡아서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쭉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편이 벽이 딱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모형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체적으로 바깥선을 다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같이 쭉 올라가는 거지. 하나는 바깥에서 한 안선 이렇게 맞추면 이 모형이 만들어면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안선을 만약에 맞춘다면은 이게 3층에서 안선이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럼 안 맞는 거죠, 모형이. 쭉 같이 올라가야 이게 하나하나 1층 맞추고 2층 맞추고 3층 맞추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 모형을 만들었을 때 딱 이 각이 딱 맞는다는 거죠.
지하 2층은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대지 경계선이거든요. 대지 경계선 위에 안에다가 여기 건물 경계선에다가 선을 넣어서 이렇게 맞춰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지하 1층이 되는 거죠. 대지 경계선이 요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뭐 그냥 대지 경계선 놓고 그냥 쭉 자르면 됩니다. 맨 지하 2층만 대지 경계선을 자르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거는 다 이제 건물을 잘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폼보드를 지하층은 OT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참 아까 자재 구입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50분의 1 만들 때는 3T를 쓰면 됩니다. 3T를 쓰는데 여기는 지금 지하가 구조가 두껍게 있어가지고 지하는 OT, 그리고 바닥은 다 OT를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기둥만 지금 벽만 3T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3T를 다 해도 되고요. OT에서 문제가 되는 게 두꺼워가지고 자를 때 잘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자를 때 조금 문제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때 한 번 붙으면 저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넉넉해서 처음에 잘 잡아가지고 붙여야 돼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 폼보드 부착되는 것보다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붙여가지고 풀 붙이라고 풀로 붙이는 게 편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 번에 한 번 풀칠 안 하고서 좋긴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돼요? 지하 2층 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요 그대로 이제 또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층 한 층 올리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를 때 잘 잘라야 돼요, 이거를. 칼을 딱 대고 한 번에 자르면 안 돼요. 이거 딱 직각을 해가지고 칼에 딱 대고 직각을 자는데 천천히 한 번 이렇게 칼질을 해서 길을 냅니다, 길을. 또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그러면서 이 줄자하고 칼하고 수평되게 딱 직각되게 그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잘라가지고 절대로 한 번에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몇 번 해서 잘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폼보드는 이것을 잘 기획해가지고 이 사이즈를 좀 맞춰서 해야지 이게 로스가 없습니다. 자, 1층 이제 바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층 바닥이 나오면은 그다음 이제 벽을 해야 되잖아요. 자, 높이를 이제 벽 높이를 볼 때는 이 단면들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전부 토탈 여기 지금 지하 2층 단면도 높이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지하 1층이 토탈이 9,900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 1층이 4,800이니까 9,900 마이너스 4,800 하면은 5,100이 나오죠? 5,100인데 이건 50분의 1이잖아요. 50분이니까 실제는 5,100 곱하기 2 하면은 102가 나오는 거예요. 102. 10.2c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인데 요 10.2인데 요 10.2에서 바닥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OT죠? 그럼 10.2 그럼 뭐 비슷하니까 100일에서 5를 빼면은 96. 그래서 96으로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96을 이제 벽 높이가 96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벽 높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 높이가 92. 그러니까 50분의 1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60분의 1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얼마요? 51이니까 51 곱하기 나누기 0.6. 그럼 얼마예요? 51 나누기 0.6. 계산해 볼까요? 85가 나오는데 85, 8.5cm가 나오는 거죠. 85에서 또 여기서 뭐 얼마 떼야 돼? 바닥 저기 두께가 빼면은 만약에 5T면 5T 빼고 85니까 5T 빼면은 어떻게 80으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3T라 하면 얼마야? 82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계산을 못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재면 돼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높이니까 지하 2층 높이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하 1층 높이고 자로 재가지고 그 높이만큼 해서 자로 나오는 높이에서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바닥 저 폼보드 높이 그거를 빼면 되죠. 그러면 그 바닥에서 저 지하 2층까지 층고가 나오는 거죠. 천천히 한 번에는 칼질 해놓고 두 번째 조금 이제 힘을 줘서 집어넣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벽이 이제 완성이 된 거, 완성이 안 됐지만 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벽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 단열재 거기다 붙이지 말고 바깥에다 붙이니까 마킹을 해가면서 붙이면 됩니다. 이제 자르면서 그렇죠? 여기서 이거 자를 때가 이제 이 판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 이 선을 갖다가 이걸 갖다 대요. 그다음 여기 마킹이 돼 있죠? 마킹 된 거를 이 선에다 붙이는 거죠. 선에 딱 붙이면은 마킹 되고 붙이고 선이 있으면 이 선에서 이 선을 맞추면은 이게 이제 직각으로 해서 정확하게 잘리는 거예요. 그 요럴 때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 선 맞추고 여기 선 맞추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한번 칼질을 싹 하고 그럼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지면은 이제 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 하얀선 여기가 이제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하실은 벽이 두껍기 때문에 O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쉽잖아. 어려운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뭐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쪽 벽도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벽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게 들어가는 화장실 들어가는 요 문, 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썬큰에 나가는 요 문, 여기 문이 있는 부분. 여기 통유리니까 이만큼 카팅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고 여기 뭐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문 요거를 이제 그 카팅을 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가 문이 생기죠.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도 문이 생기고 여기도 문이 생기고 문은 보통 우리가 그 2.1m로 할 겁니다. 문 높이를. 그러면은 50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4.2cm를 자르면 돼요. 4.2. 그래서 이 4.2를 잘라서 문 표시해 놓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혹시 내가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잘랐을 때 폭이 좀 안 나와가지고 여기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안쪽은 살짝 낮게 해주는데 이건 지금 낮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괜찮은데 만약에 높을 때는 살짝 위로 쳐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2층이 또 올라가면은 이것 때문에 배가 부르 튀어나와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쪽은 조금 낮을수록 좋아요. 자, 도면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지 경계선입니다. 요거는 뭐죠? 요게 이제 골조 경계선이고 골조고 요게 단열재인데 요 건물 올라가면 이 골조 경계선 요거 외곽 요쪽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이제 1층을 만들 때는 카팅을 여기서 하는 거죠. 요렇게 잘라서 전체적으로 다 요 외곽선으로 해가지고 다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요게 이제 2층 바닥이 되는 거죠. 지하 1층 바닥.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 1층은 대지 경계선에서 잘랐잖아요. 그래서 대지 경계선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대지 경계선 됐는데 지하 2층은 여기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이 여기에 올려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서 여기서 올리는 겁니다. 이제 가끔 실수를 이제 여기서 많이 하는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한번 대봐야 돼요. 이게 올라갔을 때 여기 다 커버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이게 맞아줘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나중에 각이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맞거든요. 맞죠,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층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층 바닥이죠. 예, 이렇게 따서 또 아까 말대로 이걸 또 올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은 흔히들 많이 실수를 해요. 저도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 부분을 미리 좀 잘라놔야 됩니다. 나중에 자르면은 벽이 세웠을 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단이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인데 벽이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오려내려면은 이 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평면도에서 미리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르는 부분은 요 계단 여기는 다운 내려가는 길이고 업이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렇게 요 부분을 카팅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공을 해가지고 잘라내야 돼요. 요 부분은 뭐냐 이거예요. 요 부분은 중간 참이라 그래요. 중간 참.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중간에 참이 있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평면에. 여기 뭐냐면은 요 중간 참이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 부분이 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올리죠. 올라와서 여기서 쉬고 돌아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계단은 이제 나중에 만들 건데 계단 해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올리고 중간 참이니까 요 부분까지 다 카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 참여해서 이 부분까지 카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들 이제 빼먹고 나중에 자르게 되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자르기가. 그래서 평면도 자를 때 미리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뭐예요? 썬큰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게 공기 한기에 의해서 만든 거고 요 부분도 썬큰이 요 잘라서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도 미리 카팅을 해놔야죠. 평면도에서 요 부분 카팅, 요 부분 카팅 군형을 내고 요것도 카팅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계단을 만들면 되죠. 지하 2층, 지하 1층. 이제 1층이 올라온 거죠. 그럼 지하 1층은 지금까지는 지하에 있을 때는 벽면을 해서 올라왔는데 지하 1층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올라오면은 대지 경계선까지 이제 또 바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지 경계선 아까 지하에서 얘기했듯이 대지 경계선이 이겁니다. 요 선이 대지 경계선이죠. 요 부분이 그 대지 경계선 이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 지하 1층이니까 요 대지 경계선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건물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뭐야? 골조에 이제 맞춰서 건물은 벽을 세울 때는 이쪽 골조에 맞춰서 벽을 세우는 거고 이렇게 벽을 세우는 거고 요거 다 이게 벽이죠. 기초 벽이니까 여기서 골조에서 서서 올라가고 땅은 경계선은 여기니까 1층이니까 1층 경계선에 땅 경계선을 이제 카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층 경계선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X6, X5, X4, X3 이게 다 좌표입니다. 좌표. 이쪽은 Y 좌표, Y1, Y2, Y3. 그래서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이 좌표를 보시면 돼요. 좌표를 보면은 지금 어디에 내 건물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이 좌표로 맞추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4, Y5, Y6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를 보고 이제 결정을 내는 겁니다. 벽층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이 단면도를 봐야 되겠죠? 그 벽층구가 1층 벽지조가 어때요? 3,950입니다. 그럼 3,950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50분의 1은 여기다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2 해가지고 나오는 거면 그 추스를 해서 그거 벽 높이가 되는데 그 높이에서 어떻게 돼요? 바닥이 얼마예요? 두께가 5T니까 마이너스 5 하면은 이제 그 벽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1층) 바닥 나왔으면은 한번 또 지하 2층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또 봐야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층 바닥이 나오는 거죠. 짧게 잘라야 돼요. 너무 크게 차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노팔이에요. 71.5로 자르겠어요. 자, 1층 피로트 구조를 해가지고 주차장, 여기는 이제 피로트 구등이고 1층이 완성된 거예요. 이 모형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골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안에 요거를 지금. 근데 이게 안에 게 높으면은 바깥에 나중에 외관을 이렇게 또 한 번 더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안에 부분이 높으면은 바깥에 있는 게 낮아져 버리면 이 분물에 계속 2층, 3층 올라가면은 휘뚱거려요. 그러니까 요 안에 거는 실제 높이가 아니니까 약간 낮게 해라는 얘기예요. 약간 낮게 만들고 바깥에 했을 때 정치수를 해가지고 딱 하면은 바깥에 그 기준선을 해가지고 건물이 이제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2층이 1층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2층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2층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1층까지는 대지경계선 잘랐죠? 2층서부터는 올라가는 건 대지경계선 자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건물 골조 경계선을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층서부터는 대지 경계선이 안 나와요. 이렇게 도면에 대지 경계선 안 나오고 이제 건물에 나오면 이제 골조가 이거 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건 단열재니까 이 골조 외곽선을 해서 다 이제 카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카팅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가지고 2층 바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2층 바닥에 여기 베란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고 여기 피로트가 있는 거예요. 피로트 요만큼 여기 피로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지. 여기 골조가 없더니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1층에서 허공이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맞춰서 경계선을 요 피로트 부분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카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2층서부터는 제가 3T를 2장을 할 겁니다. 2장을 해서 6T를 만들 겁니다. 바닥을.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층 벽면대 보면 여기 플라워는 제로고 그라운드에서 3.8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 어떻게 단차가 100이 이게 낮아집니다. 낮아지니까 여기 이 바닥에서 여기서 100이 낮아져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베란다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3T를 2개를 써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단차를 줄 겁니다. 이 정도. 사실은 더 해야 되지만은 그냥 3T에 단차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닥을 3T로 하나 하고 그다음 베란다 쪽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낮게 단차를 줄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바닥으로 들어갈 거서 이 부분을 붙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안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정도 표시를 해서 필름 붙이신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잘라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여기하고 여기가 단차가 생기는 거죠. 여기가 지금 다운되니까 보시죠. 여기에서 단차가 져서 다운되는 거예요. 베란다가 여기 100이 있잖아요. 100이 단차가 졌다는 거죠. 그걸 다운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P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층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이제 한번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2층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2층 바닥이 되는 거죠. 이게 2장이니까 6T잖아요. 그럼 전체 친구에서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친구하면은 딱 올라가는 거죠. 8,800에 51건 8,300. 8,300을 잘라주시면 돼요. 조금 낮게 해서
8,200으로 잘라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입니다. 피로트.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모형에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로트 부분 요거. 그 피로트가 높이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 피로트 높이를 보려면은 24. 그러니까 24면은 50분의 1이니까 얼마야? 1.2에 1.2. 1.2 뭐야? 난간 높이는 법적으로 1.2m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답이 딱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층이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3층의 높이는 지금 71이잖아요. 72에서 우리가 2층부터 3층, 4층, 5층은 뭐야? 다 2P로 한다 그랬잖아요. 3T에서 2P니까 6T잖아요. 그러면 71에서 마이너스 6 하면 얼마예요? 65죠. 높이를 65로 맞출 겁니다. 여기 3층 도면을 보면은 지금 착각하는 게 쉬운 게 뭐냐면 이 도면이 이렇게 와루가 졌어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1층 바닥, 3층 바닥을 자를 때 이 골조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른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2층에서 3층을 올리면은 얘가 공간이 뜬다고 이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도면 저기 이 바닥은 그 밑에 층, 그러니까 2층의 천장이니까 천장을 다 이만큼 이걸 다 커버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다 커버해야 되는데 2층 모형은 이렇게 될지라도 일단 바닥은 커버가 된다는 거죠. 2층 천장에 맞춰서 여기까지 끝까지 다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못 만들 수도 있다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심해 가지고 항상 처음에 바닥을 잘라놨을 때 한번 이게 대보는 게 돼서 이 2층의 천장을 다 덮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장을 이제 벽을 올리는 거예요. 베란다에 이제 통창이니까 밑에 통창 들어가고 위에 프레임만 이제 달아주면 되겠죠. 프레임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비장의 무게를 써야지. 비장의 무게를. 삼층 됐고요. 잘라보겠습니다. 3층하고 4층하고 같이 올라간다고 지금. 맞죠? 이렇게 해서 4층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4층 바닥에 이렇게 자르면 완성되는 거죠. 이제 놓지 말아야지. 이 층을 잘라봅니다. 늘 얘기했듯이 자른 다음에 확인.
맞죠? 지금 이제 골조가 끝났습니다. 골조가 끝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작업할 거는 골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바깥에 외관을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외관을 이제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보시면은 외관을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다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외관을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을 다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 뭐야? 동측 측면은 어디예요? 동측 측면 이쪽이잖아요. 동측 측면이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붙여가지고 여기 카팅해서 한 층 한 층 여기다 이제 붙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벽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동측면 들어가는 거고 또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남측은 어디예요? 저 뒤쪽이죠. 뒤쪽 부분은 또 이렇게 요거에서 이제 요거 잘라서 들어갈 거고 요거 잘라서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쪽 부분에 이제 북측은 요렇게 해서 또 요거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한 면을 다 붙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카팅 1층, 2층 잘라서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할 겁니다. 자, 계단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 계단 폭이 1m니까 어떻게 우리 폭은 보통 30cm잖아요. 그러니까 폭이 1m, 요거를 지금 1m니까 어떻게 50cm잖아요, 폭이. 그래서 요거 겹치면은 한 반 조금 더 겹치면 어떻게 됐어요? 30cm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겹치면은 요 부분 나오는 게 이게 폭이 3cm입니다. 그 요거 밟고 올랐으면 30cm면 딱 맞아요. 계단이 몇 개 필요해요, 여기? 지금 뭐 여기 하나잖아요. 하나, 여기 써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이쪽 올라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3개, 12개를 이제 계단을 하는 겁니다.